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체크포인트, 그와 더불어서 내일장의 공략주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내일장은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 먼저 세 가지 이슈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세 가지는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주택 지표가 좋아졌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보겠고, 오늘 이제 중국에서 3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했을 때 중국에 대한 경착륙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해소될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1919를 찍고 나서 이제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G2국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시장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미국의 주택지표 호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주택지표 호전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지표 호전으로 좀 이어질지 관심이 큰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주택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QE3 여기에서도 이제 주목하는 것은 지금 담보부 채권, 이 주택 담보부 채권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됐고, 이 돈이 들어와서 이 주택 시장을 살리려는 어떤 의지가 나왔댔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및 허가 건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착공 건수,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는 약 한 15% 올랐는데 87만 2천 건. 그래서 9월 달에 착공 건수가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2009년도 이후에 아마 가장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허가 건수도 좋아졌고요. 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주택 착공 건수가 사실 2006년도부터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죠. 급격히 하향하다가 2009년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저점을 찍고 나서 리바운딩 했는데, 사실 횡보 수렴을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택 지표가 전체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예전에 2004년이나 2005년 이런 정도의 어떤 호황기는 아니지만 최근 4, 5년 동안에 가장 좋은 어떤 시세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주택 담보부 메꿔 채권을 1월 1개월에 400억씩 정도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면 이 흐름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다. 주택 지표가 좋아지면 고용 지표까지 연결되고 다른 어떤 산업 지표도 다 좋아질 수가 있다. 이것은 결국은 큰 흐름상에서 보면 미국의 주택 착공 지수 하나가 좋아지는 어떤 흐름이 글로벌 시장의 경기 회복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존스의 모기지 금융 인덱스입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2012년도 들어와서 모기지 금융의 어떤 인덱스는 굉장히 상승의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주봉으로 나타내는 어떤 이 흐름의 봉의 크기가 커졌던 어떤 이런 시점이 바로 이제 8월, 9월, 10월 달로 오면서 커졌다. 이렇게 보면 이 모기지 금융이 좋아지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미국의 어떤 주택 경기는 좀 더 살아날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와 관련돼 있는 지금 현재 고급 주택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승의 어떤 여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실 것이, 이것이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기의 어떤 모멘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유럽하고도 한번 연관을 시켜봤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무디스사가 스페인의 어떤 신용 등급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전망치만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채권이, 스페인이 지금 현재 만세를 부르지 않았지만 결국은 굉장히 안정된 어떤 이런 흐름들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나타내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지금 유럽의 어떤 정상회담이 있는 어떤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아웃라인이 나오겠지만,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어떤 국채금리가 이렇게 안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 좋은 어떤 징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이런 어떤 주택 지표의 호전은 글로벌 시장의 경기 회복에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주택지표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 쪽도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경착륙 우려감 해소되나인데, 오늘 이 주목이 많이 됐던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어요. 예상대로 성장률은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뭐 전망치는 7.4%로 지금 현재 시티뱅크나 다른 쪽에서 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 대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GDP가 7.4%인데 8.1, 7.6, 그다음에 7.4로 이어지는 어떤 이렇게 하락의 어떤 순서는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였고 네. 정부가 금년도 양해를 통해서 목표로 했던 자리가 7.5%인데 그 자리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경기를 좀 살려야 된다는 이런 어떤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사실 내용을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 쪽은 일단 7.88 이상의 어떤 시세를 냈습니다. 1차 산업이라는 농업 자체가 조금 안 좋아서 전체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괜찮은 어떤 모양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GDP 성장 추이죠.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난해부터 8%대의 어떤 목표치를 7.5%로 하향했는데 1분기 때는 8.1이 나왔고 2분기 때는 7.6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때는 7 이하로 전망하는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7.4로 나왔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속도가 차트에도 보시지 급격히 내려오던 것이 완만하게 꺾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경착륙보다는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큰 그림상에서 중국 시장에서 AH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이것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H 프리미엄이 뭐냐면 중국의 상해 시장에 있는 어떤 주가와 중국 본토에 있는 주식을 HA라 그러는데 그 HA를 좀 프리미엄 비율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지금 외국에서 어떤 시각을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것이고 이게 낮아 떨어지면 상해 시장하고 거의 프리미엄이 없이 떨어지는 건데 2011년도에 어떤 자리 이런 자리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은 경기나 주가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거의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보겠고 그러한 우려 때문에 또 경기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에 차트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것은 경기 선행지수 차트입니다. 중국의 통계국에서 발행하는 어떤 경기 선행지수와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최근 들어와서 하단에서 터닝하는 포인트가 나왔죠. OECD의 경기 선행지수는 7월 달부터 완만하게 돌아서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인 반면에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급격히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향후의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은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고 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서서히 돌아선다면 지금은 조그만 어떤 부양책의 어떤 효과가 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자리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정말 그 반등의 목표치가 어디까지인지 이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2012에서 그 계속 연속적으로 내렸는데 사실 이제 9월 14일 날에 FRB에서 그 지금 이제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10월 달 내내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다가 최근 이제 1919 라인에서 반전의 고리를 닫았다. 그럼 지금 현재 이 하락의 어떤 폭에 단기 하락의 중심 라인이 1965 라인인데 지난번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64이면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나 전환선과 거의 흡사한 어떤 자리이고 이 자리를 탈환하는 것이 단기 어떤 각도도 만들고 단기 상승의 어떤 흐름도 전환하는 흐름인데 어저께 딱 이 자리를 맞고 나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단숨에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만 이렇게 힘을 비축해서 넘어가면 내일 정도에서 또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근데 이 흐름이 이미 이제 무너졌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의 B의 어떤 흐름처럼 단숨에 이 흐름이 2000에 근접하는 자리까지 바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 여기 보시면 10월 달에 개발학했던 어떤 개발학의 자리가 중심선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 영역 이 자리를 넘어서서 75 정도까지 갔다가 아래로 다시 한번 완저점 지금 현재 1919의 어떤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올라오는데 이 흐름은 1940을 훼손하지 않고 재차 돌아서서 A 구간처럼 2000에 근접하는 자리로 연결되는 어떤 시장 흐름이 지금부터 11월 초순까지 연결되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일 많이 빵 올라온다면 그 자리는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고 청산하고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재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요즘 코스닥이 좀 더 고민이 많이 될 건데요. 코스닥이 이제 4일 연속으로 급하게 미는 어떤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이 큰 어떤 트렌드, 금년도 이제 초부터 연속적으로 올라서, 8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올라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540대를 넘었다가 급락하는 어떤 시점이 나왔는데요. 최근 4일 동안에 국내 기관들의 어떤 매도 물량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코스닥을 너도 나도 사면 돈이 된다는 어떤 이런 탐욕의 매수가 일정 부분의 어떤 가속을 만들었다면 오늘 이런 것들이 실망해서 나오는 어떤 손절성의 어떤 매도가 오히려 하락을 가속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자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리라면 보시는 차트에 어떤 좌측의 어떤 트렌드의 어떤 상승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의 어떤 저병점, 가장 의미 있는 점, 고점에서 가장 의미 있게 맞았던 자리가 512라인이죠. 이 512라인은 아직까지는 지키는 자리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시장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은 사실 하루 정도 더 밀어서 512를 테스트하면서 아래를 살짝 밀 수는 있지만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다시 들어오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도 이 트렌드의 어떤 트렌드가 지지가 되지 않고 저항이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538 정도는 매도의 압력이 있는 자리인데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바이오, 모바일, IT 부품주 중심으로 반등의 어떤 모색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일 정도 추가적으로 미루면 오히려 이쪽에서 좋은 매수의 기회로 가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의 유망 업종은 어느 쪽인가요? 내일은 이제 바이오나 모바일 이쪽 IT 부품인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주가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던 어떤 CTC 바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오늘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아래로 깊게 내렸다가 9%나 올랐기 때문에 반등의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유망 업종으로 정유를 좀 선정을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좀 전에 코스피하고 지금 반 코스닥 얘기했고요. 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정유나 조선, IT가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좀 빠뜨려 먹었는 것 같네요. 네, 코스닥의 유망 업종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피는 정유 쪽을 보자. 두바이유가 110달러 돌파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과 더불어서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를 좀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 말씀해 주세요. 내일장 공략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 좀 전에 어떤 차트가 조금 안 나왔댔는데 사실 지금 현재 두바이유가 110달러로 상승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유들의 공략 포인트는 복합 정제 마진에 있습니다. 아시아 복합 정제 마진이 유가가 막 흔들리는 어떤 이런 가운데서도 복합 정제 마진은 10달러 선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유들의 어떤 흐름들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와 내년도 초의 어떤 흐름들은 굉장히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들의 어떤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지금 정제 마진 개선 기대감으로 시장의 공략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내일 공략하는 어떤 포인트는 지금 정유주가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한 상승을 가져갔으니까 상승을 따라가면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상승하고 나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저점이 확인되고 위로 올라갈 때 이것은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고 단기 트렌드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고 매수는 15만 7천 원. 15만 7천 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목표치는 위로 올라간다면 18만 5천 원까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정유 쪽의 어떤 이익의 어떤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1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장도 정유주의 추가 상승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넥스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1년째) 집이